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각종 개발 호재로 한때 집값이 급등하다가 금리 인상 이후에 하락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던 화성 동탄 지역의 집값이 최근에 반등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 몇몇 단지에서는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신고가 경신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덩달아서 분양시장 분위기도 살짝 살아난다,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것 또한 지난번 최고가 거래 등록 후에 취소되었던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또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집값이 반등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처럼 이럴 때 추격 매수에 나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GTX 8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GTX A 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이 되죠. 24년 상반기에는 동탄하고 수서 구간이 개통이 되고 24년 하반기에는 서울역과 운정 구간이 차례로 개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언제 개통이 되냐, 이거 궁금하시죠? 5년 뒤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호재 발표로 인해서 집값이 뛰었고, 이번에는 개통 호재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65제곱미터가 지난 5월 29일에 또 6월 21일 두 건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입주한 지 3년차 된 아파트인데요. 21년에는 같은 평수의 분양권이 6억 중반대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동탄역과 백화점이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감은 참 좋은 아파트죠. 참고로 바로 옆에 또 동탄역 캐슬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5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캐슬 아파트는 2년여 만에 4억 이상 올랐습니다. 또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2년 3월에 6억 5,92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 5월, 올해 5월 21일에는 9억 6,500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뛰었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보면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살짝 반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짝 반등했겠죠. 이런 현상 때문에 누가 또 이익을 보냐? 바로 청약시장에 최근 분양에 나선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분양하는 데가 이익을 보고 있겠죠. 경쟁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DLENC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에 시공한 이편한세당 동탄 파크 아너스, 이 아파트가 최고 2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반등해서 거래된 집값, 그리고 그런 뉴스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올랐다, 이런 뉴스,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에 수두룩하게 봐오던 패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패턴은 동탄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GTX A 노선의 정반대 지역, 저 북부 지역에 있는 파주 지역은 어떨까요? 파주 지역 집값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산내마을 9단지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 아파트를 보니까 지난 7월 3일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개월 전인 2월에 거래된 걸 보니까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이걸 비교하면 5개월 만에 한 6천만 원 정도 상승 거래가 된 겁니다. 한 10% 정도 뛰었네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1년 최고가를 찍던 그 시절에는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잘 사면 몇 억을 이익 보고요, 잘못 사면 정말 그 몇 억, 특히 빚을 안고 산다면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위험합니다. 왜냐?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고 나서 금리 인상 문제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호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 상승으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GTX 철도망 개선에 따른 호재로 인한 상승 이미 반영됐습니다. 반영도 심하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분양가도 땅값이 오르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반영됐습니다. 자, 상승 거래는 역세권의 일부 단지에서만 나오는 건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물론 거래가 최저점일 때보다는 좀 늘었지만 여전히 거래가 활발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부 갈아타기 수요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TX 호재 외에는 뚜렷한 집값 상승 요인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집값이 또 뛴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는 6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의 가격 차이가 한 5억 정도였습니다. 평균이.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가 12억 9천만 원이 넘고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5대 광역시의 경우는 평균값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2억 6천5백만 원 정도 합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격차가 벌어진 것이 사실은 2017년부터 본격화돼서 더 벌어졌죠. 일자리나 인구 이런 것을 볼 때도 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2018년부터는요 온갖 규제를 했습니다. 그 덕에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더 벌어진 겁니다. 더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 서울은 저가 매수의 심리로 가격이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값도 마냥 오르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이 원정 투기의 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설명드릴까요? 집 살 사람들은 거의 샀고요. 또 가계 빚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안정되기 전, 또 금리가 하락하기 전에는 서울도 마냥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전세로 인한 집값 하락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물론 어디 한두 군데는 더 오르는 지역도 있겠죠. 자, 남들 산다고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사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대출의 양을 줄여서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하는데요. 금리가 올라 그대로 멈춰서 한동안 쭉 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고금리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워낙 저금리 시대를 지나 이제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사실상 지금 고금리 시대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금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빚 줄이는 게 가족 사랑이요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행운이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집값이 급락할 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2021년 최고가 대비 40% 정도 싸게 사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반등한 아파트들 지난번처럼 계속 치고 올라갈까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추세를 좀 체크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많아서 오늘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인 경기도권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남쪽, 하남 쪽 가볼까요? 망설이던 사이 집값이 올라서 사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지역에서 특별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했던 경기도 하남시 그리고 화성 동탄 지역의 집값이 반등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남시의 경우는 이제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가 됐고 또 서울 집값 상승 효과를 바로 옆에서 받으면서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오르는 집값에 올라타느냐 더 기다리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상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강변 호반서밋 이 아파트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용 99제곱미터가 지난 6월에 12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죠. 요즘 12억 원대로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3년 2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0억 원에 거래가 됐던 면적대인데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반등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최고가를 보면 21년 12월에 14억 원까지 거래됐던 곳인데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미사강변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6월에 10억 5천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죠. 지난 2월 그러니까 4개월 전에는
8억 원까지 내렸던 그런 면적대입니다. 4, 5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가 21년 10월에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아직 아래지만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적정선이라고 말하는 가격은 2018년대 가격인데요. 그때는 8억 중반대였죠. 하지만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내렸다가 지금은 다시 살짝 반등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쪽은 연착륙인데 연착륙이 아니라 지금 연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일기 신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가격 수준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뭐 산본이나 중동지구가 그렇죠. 그런데 최근 3년간 역시 가격 변동폭이 컸는데요. 21년 9월에 고점 대비로 본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25% 정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남부 2기 신도시 가운데는요, 하락점에서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동탄 제2신도시입니다. 직방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 17%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광교 신도시의 경우는 11%, 위례 신도시가 10%, 이런 순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더 하락할 것 같은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고 다시 반등을 하니까 이거 다시 불안 심리들이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하남시 말 나온 김에 좀 더 둘러볼까요? 미사강변 하우스D 더 레이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푸르지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 바로 옆 단지인데요. 여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지난 6월에 8억 7,700만 원에 매매가 됐죠. 지난 1월에 거래된 게 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4,700만 원 정도 상승 거래가 된 겁니다. 자, 하남시의 경우 망월동과 풍산동 이 지역은요, 미사강변 도시 내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좀 선호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락 시기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던 인근 주민들이 급매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미사강변 신도시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송파구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강동구 상일동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의 효과를 살짝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 전세나 월세를 살던 분들이 강동구 집값이 급락한 그때를 타서 미사를 떠나서 강동구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사지구에는 저희 표용호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영상을 잘 꿰뚫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옮긴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미사로 유입된 실수요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집값이 급락할 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2021년 최고가 대비 40% 정도 싸게 사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반등한 아파트들 지난번처럼 계속 치고 올라갈까요? 최근에 단기간에 가격이 또 많이 올라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의는 계속 하지만 막상 매수에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왜냐? 살짝 오르니까 집주인들은 더 비싸게 올려놓고요. 또 살짝 살려고 하면 더 비싸게 올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한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지역 말고요. 하남시 지역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도심 집값은 반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하남 풍산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는 지난 5월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작년 10월 거래된 것은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계속해서 8천만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의 경우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미사강변 도시와는 다르게 덕풍동, 신장동 이 구도심은요, 매수 의지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합니다. 지금 동탄의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동탄의 경우도 집값 반등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국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너무 높은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확실한 반등이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을 확실하게 틀었다라는 신호가 되려면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급락한 매물들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더 잡히지 않고 있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것만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못 잡을 바에야 이게 좀 제 멱살이라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멱살이 아니면 좀 머리끄댕이라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머리끄댕이는 가뜩이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집값 제가 볼 땐 잡히긴 잡혀야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표용호TV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구독하지 않는 모든 분들 집 급매로 빨리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